김만배의 가짜 인터뷰, 이건 역시 이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몸통이 누구냐, 몸통이 드러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저희가 썸네일 제목에도 대선 공작 몸통 드러난다, 썸네일 제목을 붙여놨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몸통이 누구냐 하는 건 간단하다. 이런 사기 행위, 이런 가짜 인터뷰, 허위 인터뷰로 가장 많이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그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몸통인 것이다. 그 사람이 배후인 것이다.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식이지요. 김만배는 도대체 누구조차고 왜 어째서 이런 가짜 인터뷰를 기획하고 밀어붙였을까? 이거거든요. 김만배는 왜? 가짜 인터뷰 만들면 자기한테 죄가 좀 덜어지나?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이 사건을 뉴스타파가 뻥 하고 터뜨렸는데, 그때 최대의 수혜자는, 최대의 피해자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가짜 인터뷰 5글자로 윤석열 커피 이거거든요. 윤석열이 타준 커피.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그 파렴치 브로커 조우형, 이 사람 검찰에 소환받아 조사하러 받으러 왔는데 윤석열 중앙지검 이과장이 커피 타주면서 자 마셔. 네가 조우형이냐? 박영수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어.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치명타를 가하려고 그쪽에서 공작을 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지요. 뉴스타파에서 그 녹취 공개하고 JTBC, 뭐 KBS, MBC, 좌파 매체들, 인터넷 매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TV 토론을 할 때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만 보면은 조우영이 커피 왜 타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화면을 다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색을 하고 그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나는 조우영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대선 국면 사흘 남겨놓고 이제 유권자들이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었는데, 물론 처음부터 결심을 한 유권자도 많이 계시지만 선거가 임박해서, 투표 날짜가 임박해서 마음 정하는 사람들도 20, 30% 된다는 게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막판에 결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영향 안 미치겠습니까?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러고 맨날 떠들고 있는데 방송만 틀면 윤석열 커피. 지금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뉴스타파가 사실은 이 인터뷰를 이제 72분 동안에 대화를 나눈 거를 어제 그 전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1시간 12분 동안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뉴스타파는 이걸 중간에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이렇게, 편집이라고 그러죠. 방송에서 쓰는 말로 편집이라는 거 별로 좋지 못한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편집이라는 말이 어떤 전문 용어로 좋은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는 대단히 좋지 못한 건데요. 짜집기 했다는 뜻입니다. 짜집기. 뜯어내고 이어붙이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공작하고, 이게 편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편집본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체 다 해. 그래서 왜 그랬을까 봤더니 김만배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뉴스타파도 마지막에 살궁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 날 있었다는데, 2021년 9월 15일 이걸 세상에 터뜨린 거는 2022년 3월 7일이거든요. 6개월 동안 묵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폭약을, 폭탄을. 아니 시한폭탄을 6개월 동안이나 왜 몸에 품고 있지? 그 사람들 그쪽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뭐 일일이 사실 검증을 할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무슨 사실 검증을 6개월씩이나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해지는 대목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짜깁기를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 중에는 당시에 보도되지 않은 중요한 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72분짜리를 보니까 뉴스타파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신앙님이가 김만배한테 조우영이 윤석열하고 커피를 마시고 온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도 기자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거기에 자꾸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72분짜리 중에서 그 몇 분 안 됩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죠. 확실하게 하려고. 조우영이가 커피 얻어 마셨다는 게 윤석열이 커피 타준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조우영이는 박아무개 검사하고 커피 마시고 온 거야. 혼자 마셨어. 그것도 직원들이 타줬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간 사람이 어떻게 그 서리빨 같은 검찰 분위기 속에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겠어. 안 마셨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검사 누구 만났는데? 그러자 김만배가 대답하기를 박땡땡 만났지. 윤석열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지분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진 발언. 저게 엑기스인 겁니다. 사라진 발언. 근데 이건 당시 보도가 안 됐어요. 신앙님이가 묻습니다. 누가 그 박땡땡인가 하는 검사가 누가? 그러자 김만배는 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신앙님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김만배 박땡땡이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신앙님 이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김만배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신앙님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땡땡땡. 저게 여러분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뭐 이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은 말이 좀 엇갈릴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말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 끼어드니까 자기가 하던 말 그냥 이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답이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대답의 요점은 뭐냐면 윤석열을 만나지 못했다.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윤석열을 만나지 못했다. 김만배 말은 만나지 못했다. 커피를 타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박영수 그 부분. 박영수가 데리고 있었던 애. 일개 대한민국 검찰 대검 중수 이과장을 이에 저에 뭐 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런 보면. 어찌됐든 그건 별도의 문제고 김만배의 요점은 윤석열을 만나지 못했고 커피는 직원이 다 줬고 커피를 다 마시지 못했다. 커피가 가장 뜨거운 핵심이니까
이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부분 빠지고 박영수하고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우영이가 사건이 무마된 것처럼 말한 대목만 그때 반복적으로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인터뷰 2021년 9월 뉴스타파 보도 2022년 3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인터뷰 9월 뉴스타파 보도 이듬해 3월. 그런데 이 중간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커피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커피 얘기를. 2021년 10월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의 화제는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그 김만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오늘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만배가 말하기를 조우영한테 커피 타준 것은 주임 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신앙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조미료를 많이 친 거야. 죄송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신앙님이 녹음하는 줄 모르고 신앙님에게 제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많이 쳤습니다. 이렇게 검사한테 실토를 했던 겁니다. 그 기자들이 흔히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초친다고요. 초친다고 씁니다. 그런 말 참 많이 요즘도 많이 쓰죠. 네. 과장 보도하는 거. 전혀 없는 일을 보도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일을 보도를 하는데 막 부풀려 가지고 이만큼 이걸 초친다고 그러는데 이걸 김만배는 조미료를 쳤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 책 3권 1억 6,500만 원 이것도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상에 책 3권에 1억 6천만 원. 근데 지금 이제 김만배도 나왔고 지금 신앙님이도 그 어제 검찰 소환 조사만 받았지 기자들을 막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만배는 그랬더라고요. 예술 작품인 줄 알았다. 그리고 신앙님이는 이게 말이야 책이 아니라 책의 형태를 갖고 오는 있지만 이거 데이터베이스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해서 그런지 궁금한 거 지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어떤 새로운 신차를 출시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차 하나 디자인해가지고 설계도 새로 만들어서 하기까지 돈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아시죠? 몇 천억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그냥 1,000억 원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차를 하나 만들었어. 이 개발비 1,000억 원 들어갔어. 그럼 그 차 한 대에 1,000억 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차는 몇만 대를 파니까. 1,000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을지라도 이 차 한 대 값은 몇 천만 원이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제약사에서 감기 특효약을 하나 새로 개발을 했다. 약 하나 신약 개발을 몇 천억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감기 약 하나에 몇 천억 받습니까? 아니 몇 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 저와 신앙님이가 한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한국의 네로라는 사람들의 혼맥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10년 동안 했으면
매달 매월 1년씩 인건비 1억씩 해서 10년 동안 10억 그래 노하우 그래서 좋아 20억까지 쳐준다고. 그렇다고 그 책을 20억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책은 2만 원 받잖아요. 근데 이 책을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만들었나 이 책을? 그런 겁니까? 세상에 유일무이한 책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책 한 권에 저의 단순한 궁금이었습니다.